오늘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 시군에서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서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속초와 고성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속초 역사 지하화와 이전 여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폐광 지역에 폐광기금을 나눠줬는데 강원랜드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 가능성도 있어 걱정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에 비해 충전소가 부족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 충전소 건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강릉, 홍천, 속초, 삼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춘천에서는 최근 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원 효 장례문화원을 다녀간 주민 1명이 확진됐고 이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또 홍천 확진자의 자녀인 춘천 지역 초등학생 1명과 군포 확진자의 접촉자 1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주민 1명 등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 강릉에서는 외국인 3명이 확진됐고 원주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감염됐습니다. 홍천과 속초, 삼척에서도 1명씩 추가됐습니다. 오늘 14명이 추가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322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종착역인 속초역 건설을 놓고 역사의 지상 건설과 지하화, 역사 이전 등의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성과 속초에서 잇따라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철도 노선 변경과 역사 이전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설악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동서고속철도 종착역인 속초 역사의 유지와 이전 여부. 속초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마련된 주민설명회에는 주로 역사 이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30년 동안 수건 사업의 목적지로 거론된 속초시 노학동, 일명 소야벌이냐. 30년 이상 수건 사업인데 왜 그런 데서 그런 여론이 막 나오는 건지, 그리고 역사가 어느 정도 지역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건지. 속초시의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해 보다 넓은 지역으로 이전하느냐를 놓고 주민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꼭 시내를 통과해야 되는지, 지금 시내에 있는 역도 지금 밖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그런 문제도. 이 자리에서 국가철도공단과 기본설계 용역사는 현재로서는 속초 역사로 예정된 소야벌 일대가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철도의 통합 역사의 유력한 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제시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노선을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때도 속초 정거장 자체가 소야벌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서 열린 고성지역 주민설명회에서는 속초 역사의 토성면 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고 국가철도공단 측은 현재 속초 소야벌로 예정된 역사가 최적지고 역사가 이전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난감함을 드러냈습니다. 고성 지역에서는 오히려 철도 노선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토성면 우리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가 좀 이루어져서 설명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든가 뭐 설계가 들어가든가 해야지.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착공 전까지 기본 설계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시 설계에 반영함과 동시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지상 건설과 지하화 그리고 역사 이전 여부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지 주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폐광 지역 시군에 폐광기금 과소징수분을 나눠줬습니다. 지난해 폐광기금을 덜 받았다며 강원도가 강원랜드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원 중재로 먼저 받은 돈인데요. 올해 폐광기금이 지원되지 않아 재정 상태가 힘들었던 폐광 지역 시군은 숨통을 트게 됐지만 반환 가능성도 남아있어 걱정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최근 강원도가 폐광 지역 시군에 나눠준 과소징수분 규모는 1,070억 원입니다. 강원도와 다른 시도 몫을 뺀 도내 4개 시군 배분액은 634억 원입니다. 정성군이 167억 원, 태백시 165억 원, 삼척시 153억 원, 영월군 149억 원가량입니다. 강원랜드의 적자 경영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웠던 폐광 지역 시군들은 차질을 빚었던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성군은 올해 사북 직전 간 도로 준공을 포함해 16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폐광기금 배분액보다 60억 원가량 줄었지만 일단 예정됐던 사업은 거의 진행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기존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시는 웰리스 항로화 등 18개, 삼척시는 도계 노인 요양원 건립 등 7개, 영월군은 동서강 정원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폐광기금 지원이 없다 보니 급한 대로 과소징수분을 쓰는 건데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난 2월 강원도가 강원랜드와의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소송 1심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심에서도 지면 이미 나눠 가진 과소징수분은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폐광지역 시군들은 과소징수분을 반환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반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재판에서 이기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패소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광 지역 시군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도의 기본 방침에 따라 시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심 재판은 아직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하반기에나 신문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수소차 보급 규모와 속도에 비해 도내 수소 충전소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이달 안에 2곳이 확충되고 올 하반기에도 여러 곳에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윤 기자입니다. 속초시 장사동의 수소 충전소 공사 현장입니다. 충전소 건물은 거의 다 지어졌고 수소를 공급할 배관과 충전기도 설치됐습니다. 강원도가 45억 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속초의 수소 충전소 건립 공사가 이르면 이달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충전소가 가동되면 하루에 50대의 수소 차량이 충전할 수 있는 250kg의 수소가 공급됩니다. 강원도는 충전소가 완공되는 대로 수소차의 무료 충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다음 달 안에 상업 가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완성 검사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이어서 시범 운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범 운전 기간 동안에는 해당되는 지역 주민에게 선착순 예약제로 일부 무상 제공을 하고 춘천시 동래면에 건립 중인 수소 충전소도 올 상반기에 완공됩니다. 하반기에는 도내의 수소 충전소가 더 늘어납니다. 원주 문마급과 고속도로 문막휴게소, 평창 대관령면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서고 삼척에는 버스용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올해 말쯤에는 도내에서 모두 8개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됩니다. 현재는 도내 12개 시군에 1,300여 대의 수소차가 보급된 데 비해 충전소는 춘천과 삼척 2곳에서만 운영돼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충전소까지 오가는 것도 불편하고 충전소 한 기당 차량 대수는 650대로 많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 수소차 보급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어 충전소 확충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용 수소 충전소를 55곳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안전성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을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최근 강원도를 중심으로 풍력발전 시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와 기준이 모호해 피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태기산 자락. 작년 12월부터 풍력발전기 6대가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민가까지의 거리는 700여 미터.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발전기 소음이 크지는 않지만 수풀이 없는 겨울철이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견딜 수 없는 소음이 들린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난개가 하나가 63m입니다. 그것이 그 기둥을 이렇게 스칠 때는 전투기가 낮게 날아가면서 그 폭음이 우리한테 오는 것 같은 그런 그 엄청난 소음이 저희 귀를 때리는데 뭐 골이 흔들리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초속 7m 이상의 바람이 불면 소음은 100데시벨을 넘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이나 열차가 지나가는 소음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굉음이 나더라도 풍력발전소의 소음 관리 기준은 통상 평균 소음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굉음을 그대로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음 관리를 하는 환경청도 일시적으로 아무리 큰 소음이 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권고가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평균 소음뿐만 아니라 최대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뭐 한 번이라도 그 하이 데시벨 올라갈 적에는 그때는 엄청난 견딜 수 없거든, 엄청나게. 그게 문제라는 거지. 1년 내내 360일 그러면은 차라리 이해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굉음 발생 시 부분 가동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줄이고 피해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맞게 급속도로 늘고 있는 풍력발전소. 하지만 허술한 피해 예방 대책에 주민들은 언제 굉음이 들릴지 모른 채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중요 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 단오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온오프라인 행사로 열리는데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대천 행사장과 명주 예술마당에는 설치 미술품이 전시되고 소원 등 터널이 설치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영산홍 챌린지 온라인 사투리 대회가 열리며 단오 음식을 전달하는 배달의 단오도 실시됩니다. 단오굿 등 지정문화재 행사는 지난해와 같이 관람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삼척시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41억 원이 투입돼 안내센터 건축과 스토리보드 조성, 해변 데크와 경관 조명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마을 홈페이지와 안내센터 운영을 통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홍보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가 오늘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5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동신문고에는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참석해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상담 접수하고 합의 해결을 유도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노동관계 상담도 실시됐습니다. 한편 내일은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가 운영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관광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백신 접종자에게 오죽헌 시립박물관, 강릉 통일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강릉 시립예술단 공연은 관람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도 백신 접종자에게는 호텔과 콘도 숙박권을 최대 82% 할인해주고 워터월드를 만원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 대부분이 여전히 택배 분류 작업을 떠맡고 있다며 분류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CJ 대한통운 등의 택배사에서 쟁의권이 있는 택배기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강원 지역 택배 배송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강원 지역 우체국 택배 기사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농촌 지역 인재 양성과 기반시설 조성, 문화복지시설 건립, 주민교육 등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강원랜드 카지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세입이 크게 줄면서 농업 분야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2, 3지구 개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망상 2, 3지구 개발 계획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